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등산객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당하는 시기, 바로 이맘때쯤인 초봄이라고 합니다. 눈 덮인 겨울산에 오를 때는요, 조심조심해서 오히려 사고가 적은데요. 봄이 됐다고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찾아옵니다. 생각해보면요, 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보 때는 긴장해서 큰 사고가 별로 없는데 운전? 이제 자신 있어 라고 방심할 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진짜 봄이구나 싶었는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졌어요. 이럴 때 방심하면 감기 걸리기 십상입니다. 몸도 마음도 단단히 챙기는 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사랑하는 마음 강하늘의 노래입니다. 네, 3월 24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세시범 OST 중에서 사랑하는 마음 전해드렸어요. 제가 감기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기침 소리가 들어갔는데 정말 오늘 아침 나오는데요. 제 아는 지인 한 분이 날씨 쌀쌀하니까 따숩게 입고 다니라고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꽃샘추위가 아무리 밀려와도 우리가 함께할 동무가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단단히 마음도 옷차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의 문제 내드릴게요. 최근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면서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설이나 각본, 음악이나 미술,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해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 인적권을 보호하는 법률, 뭐라고 부를까요? 좀 어려운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거의 답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샵 0945번 정답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시원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상담소장님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 작가께서 목소리 미남이라고. 네, 저는 이렇게 외모도 미남이. 목소리라도 미남이어야 되는데. 아니, 정말 너무 항상 아주 따뜻하게 이 법률 상담을 해주시는데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난 주말에 강화도 캠핑장에서 불이 나서 5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도 좀 익숙하진 않아요? 글램핑장? 예. 이게 보통 우리가 야영장이라 그래가지고 야영장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야영장은 장소만 제공하고 개인들이 와서 이제 자기 텐트를 쳐서 야영을 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인데 이 글램핑은 아예 그냥 천막이 쳐져 있는 거죠, 텐트가. 이미. 네, 고정된 상태로 네네. 텐트가 쳐져 있고 그 안에 뭐 가재 도구나 가전 제품도 잘 구비가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격도 좀 비싸고. 근데 문제는 이게 건축물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건축물은 이제 골조가 있고 지붕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요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이나 소방법의 어떤 그 소방 안전 기준 같은 거에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가 또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단순한 야영장도 아니라서 그 법률에 또 적용도 못 받고 그래서 그 법률과 법률 사이에 좀 끼어 있어가지고 어떤 소방에 관한 기준이 좀 취약해서 이런 또 사고의 좀 원인이 됐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법률적인 제재를 하기 위한 입법
예. 추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우리 그 안전 검사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캠핑 인구가 우리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 된대요. 48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안전 등급을 살펴보니까 2등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이 이제 네, 캠핑장들이 A, B, C, D, E의 2등급이니까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취약하다는 얘기인데요. 낮은 경우 선진국에서는 이게 이제 등급별로 돼 있는 보통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등급이 우리가 뭐 호텔도 별 5개, 4개 그러잖아요. 예. 그런 등급을 잘 받으면 네. 고객들이 더 좋아하니까 좀 더 안전 기준도 잘 갖춰놓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아주 법에 의해서 뭐 등급제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고 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한번 거기를 이제 측정을 해봤더니 예. 대부분 등급이 좀 굉장히 못 미치더라. 이제 이런 결론이 난 거죠. 아유, 안타까워요. 이렇다면 우리가 이제 캠핑 가지 말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네. 이런 안전을 위해서 어떤 법이 만들어져야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글램핑이 뭐 당분간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관광진흥법 거기서 이제 그 야영장을 규율하고 있는데 네네. 아니면은 뭐 소방기본법과 이제 건축법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 글램핑을 포함을 시켜서 좀 더 강화된 기준 또 좀 등록제로 좀 바꾸고 네. 그다음에 보험도 좀 강제를 해서 예. 이런 피해가 좀 방지가 되는 그런 입법적인 좀 절차가 마련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즉석에서 여러분의 질문 받습니다. 법으로 풀 수 있는 모든 궁금증 문자나 전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 02771-0945, 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이정현 변호사와 상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이번 주 그 전성기 퀴즈랑 연결된 건데 이번 주 사건은 가수 K 씨의 영화 불법 다운로드였습니다. 이게 유명인이 또 예. 관련이 있어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네. 유명 가수 K 씨가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해서 그 고발을 당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각하 처분이에요. 각하 처분이 뭔가요? 보통 예. 우리가 그 형사 문제로 이제 그 수사기관에 어떤 조사를 받게 되면 네. 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제 재판으로 넘겨지는 걸 이제 기소한다 그러고 네네. 별로 죄가 없다 이 경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혐의로 종결이 돼서 네. 끝이 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게 따져볼 필요조차 없다 그런 사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모든 사건을 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소인을 불러다가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너무나 좀 황당하거나 말이 안 되는 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케이스였거든요. 이 가수 K 씨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해줘야 되는데 말씀드리면 그 영화 제작사나 그렇죠. 아니면 뭐 감독이나 뭐 그런 분들이 고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이 네. 제3자가 하는 경우를 고발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발이군요. 수사 자체를 할 가치가 없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하 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종결이 된 사건이죠. 예. 아마도 공유 사이트가 요즘에 참 많이 있잖아요. 영화 보려면. 그렇죠. 네. 그 사이트에서 사실 그 다운로드를 돈을 주고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좀 책임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은 하거든요. 해당은 하는데 네. 보통 영화를 불법 다운받는 분들은 어디다가 이제 이거를 다시 유통시킬 목적은 없고 네. 본인이 그냥 한번 보고 예. 뭐 저장하면 저장하고 없애면 없애는 그 정도 개인적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치거든요. 보통 네. 이용자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개인적 목적이다. 그래서 불법성이 없다. 그래서 저작권법상에 이제 처벌을 배제하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운받은 사람은 보통 처벌이 안 되고 그 파일을 올려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번 다운이 될 때마다 수익금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네. 이거 굉장히 그렇죠. 고수익을 노린 사람들이에요.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죠. 남의 거를 훔쳐다가. 예, 그런 예. 분들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만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다운받은 분들은 잘 처벌을 하지 않는,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제 처벌을 잘 안 하는데 예. 그건 항상 그런 건 아니고 네. 상당히 다운을 상습적으로 계속 받고 이런 사람들은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네.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예. 그리고 요즘에 사실 그 굿 다운로드 운동이라고 해서 뭐 소비자가 없으면 이런 사이트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 제값을 내고 저작물을 다운받자라는 취지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그 불법 파일을 업로드 시킨 사람들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업로드 시킨 분들은 상당히 뭐 1인당 이제 다운 받는 경우에 따라서 네. 뭐 한 20만 원, 100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이제 뭐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아주 그 예를 들어 뭐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올려서 장기간 예. 고수익을 올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징역형까지도 그렇게 이제 처벌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운받은 미성년자나 일시적으로 다운받으신 분들은 처벌이 안 되거나 뭐 이제 약간 이제 반성문 같은 거 쓰고 기소유예 처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아니면 이제 가벼운 벌금형 2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벌금형으로 이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문제가 돼서 막 여러 수백 명을 막 고소하는 사건도 있었잖아요. 저작권자의 어떤 네, 맞아요. 위임을 받아서 예.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가능하면은 정상적인 유통 절차를 거친 그런 말씀하신 굿 다운로더 네. 그런 식의 좀 운동이 전파가 많이 되면은 좀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겠죠. 네. 사실 영화에 대한 그 열정 우리나라 팬들이 대단해서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도 이 동시 상영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에서 시간차가 있으면 불법 다운로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국가적으로도 좀 네네. 여러 가지 보안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문자가 들어온 게 있어서 좀 상담을 예. 드릴게요. 변호사님. 5810님께서 보내오셨는데 이런 경우 많아요. 얼마 전에 비가 오던 날 저는 밝은색 코트를 입고 나갔죠. 지나가던 자동차가 제 옷에 흙탕물을 튀겼습니다. 네. 결국 약속을 미루고 부랴부랴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요. 생각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런 경우 빗물을 튀긴 자동차의 차주에게 세탁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자동차 번호판은 사진으로 찍어둔 상태입니다. 예. 와 정말 화가 나셨나 봐요. 사진을 찍어두셨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차가 붕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렇죠. 이분은 다행히도 번호판까지는 확인을 하셨는데 네. 대부분은 너무 놀래다 보니까 그냥 황당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찾을 수가 없죠. 누가 그랬는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번호판 찍어두셨으니까 민사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건 네. 이제 자동차가 이제 비가 오는데 사람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에 네. 그걸 강하게 지나갔다는 거는 이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그걸 이제 100% 배상받긴 좀 어렵고 본인도 좀 비가 오고 물이 고여 있는 그 인도 앞에 좀 서 있었다는 그런 약간의 과실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과실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 차주가 한 60% 70% 네. 이 피해자가 한 30-40% 정도 되는데 네. 굉장히 소액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도 이제 감정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느냐 번호판밖에 모르는데 이때는 피고란에다가 성명불상이라고 표시를 해서 네. 일단 소장을 접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법원의 도움을 받아서 그 자동차 번호판의 소유주나 사용자를 이제 찾아내는 그 조회 같은 거를 해서 네. 소송 진행은 가능은 한데 네. 너무 좀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으니까. 예. 옷 버린 것도 짜증이 나실 텐데 하다 보면 더 예. 마음으로 우라가 치미지 않을까. 본인들이 좀 주의를 좀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지금 금방 들어온 문자인데요. 8805님입니다. 사진관에서 동의 없이 저희 가족의 가족 사진을 확대해서 걸어놨어요. 네네. 떼어달라고 항의했지만 동의 없이 계속 걸어놓고 있는데 어찌할까요? 그런 아주 예쁜 예. 가족 사진이었나 봐요. 네, 그런 네. 경우는 이제 저작권 자체는 사진사가 가지고 있고, 네. 우리 이제 고객이나 이제 거기에 촬영을 하러 가신 분들을 그분들은 이제 본인의 초상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영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초상권을
이유로 해서 그걸 좀 내려달라고 요구하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얘기를 해가지고는 잘 안 들으니까 네. 어떤 내용 증명이나 이런 거를 보내서 네. 이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도 계속 올리면 네. 앞으로 그 날수, 일수에 곱해서 손해배상까지도 하겠다라고 좀 강한 의사 표시를 해야 네. 그거를 좀 내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서 내려달라고 하니까 잘 안 내려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너무 사진이 잘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예쁘게. 물론 그런데 그래도 허락을 받지 않고 하는 거는 정말 당연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작권자는 그 촬영하신 분에게 있지만 네. 그거를 공중에다가 게시를 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그 초상권을 가진 그 사진의 주인공의 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내용 증명 보내셔야 네네. 되겠습니다. 정식으로 서류를 보내시라는 말씀이 되겠죠. 문자도 좋고.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유플러스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유플러스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유플러스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유플러스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유플러스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건 주문 시 한 건 9,900원.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해 주시는 분들 위한 공연 선물 있습니다. 2015 정동극장 기획공연 베비장전, 조선한량 베비장과 최고미색 애랑이 펼치는 유쾌한 스캔들인데요. 베비장전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립니다.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화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릴게요.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번째 공개 방송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수 마로니의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저 박정숙이 함께 하는데요. 그날 함께 해주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300분께는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나눠드립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태평홀로 놀러 오시면 됩니다. 벌써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 저는 배우 조재현입니다. 여러분, 배우들한테도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 전성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전성기가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전성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엔 당신의 전성기 오늘 94.5 고정.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전성기 법률 상담소는요, 이정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 저희가 연결해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걸려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요새 상가 주택을 하나 짓고 있는데요. 네. 이게 뜻대로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변호사님하고 상의 좀 해보고 싶어 전화 드렸습니다. 네. 어디 그 상가를 한 어느 정도 규모로 짓고 계세요? 예, 여기 파주 운정지구인데요. 네네. 택지개발지구예요. 예. 그래서 상가 주택인데 4층에 옥탑이 있는 4층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야, 그러세요? 예. 그 공사를 하던 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셨나 봐요? 예, 그 작년 6월 초에 네네. 그 12월 초까지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고 계약서 쓰고서는 공사를 했거든요. 네. 총 공사 비용은 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견본주택을 여기저기 많이 보여주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튼 지금 공사가 지금 안 되고 지금 골조 정도 끝나고 밖에 예장재만 붙여놓고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 지연되고 있고요. 또 저로서는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될지 약속도 기약도 없는 정도의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공사가 좀 늦어지고 있는 문제군요. 예, 그렇고 이제 처음에는 그 계약금만 있으면 네. 나중에 공사비는 전세금을 다 빼가는 조건으로 네. 이렇게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공사를 막상 하고 나니까는 계속 돈을 요구해가지고 제가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지금 은행, 지인, 부모님께 이웃에게 꿔서 지금 충당을 했거든요. 금융비용이 지금 들어가고 계시네요. 네,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 원래는 계약금을 내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공사 단계에 따라서 공사 대금을 조금씩 지급하는 기성고 방식으로 하질 않고 예. 계약금 내고 나중에 잔금 방식으로 했는데 실제로는 계속해서 돈을 요구해서 조금씩 지급을 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 같은 거는 쓰셨을 거 아니에요? 네, 썼습니다. 그거는 이제 같이 계약서를 만들어서 쓰셨나요? 근데 그걸 썼는데요. 네. 계약서에 보면은 각 공장별로 몇 프로씩 가기를 이렇게 계약서는 돼 있어요. 돼 있는데 기성고로 돼 있군요. 예, 구도로 이제 많은 설명을 했잖아요. 구도로. 네. 네, 그러면서 우리는 계약금만 주면 네. 전세금을 빼서 충당을 하겠다. 이런 것이 지금까지 녹음이 다 돼 있어요. 네. 근데 그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해요? 늦어지는 이유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고 네. 계속 공사를 하겠다, 하겠다, 잘하겠다, 잘 지어주겠다 계속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 네. 혹시 계약 이행 보증 같은 거를 받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건 안 받았어요. 그런 건 안 받으셨어요? 네. 원래는 공사가 지연되면은 그 지연 상금이라 그래가지고 네. 지연되는 날수의 몇 프로를 이제 곱해가지고 우리 이자 늘어나듯이 그게 지연 일수의 1000분의 1을 보상하겠다는 건 계약서에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지연 상금, 소위 말하는 네. 공사가 늦어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는 규정이거든요. 네. 예. 그거에 따라서 손해를 배상 받으실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당장 공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고. 네. 예. 결국은 계약을 해제하는 사유로도 가능은 하실 것 같아요. 공사가 지금 한 3개월 이상 지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공사업자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 증명으로 좀 보내서 확실히 하고, 또 하나 확실히 하실 것은 이 금융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거를 이제 서류를 갖춰가지고 그쪽에다 보내서 당신이 당초에 얘기했던 계약금하고 잔금 지급 방식으로 하질 않고
예. 계속해서 중간에 돈을 요구해서 내가 금융 그 대출을 일으켰는데 예.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대출 이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셔야 예. 나중에 그 이자 상당액도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 계속 공사를 할지 아니면은 여기서 중단하고 나머지 공사는 다른 사람한테 시킬지를 예. 일단 결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키기로 했으면 계약 해제하시고 다른 분 공사시키고 그다음에 계약 해제를 했지만 이미 그 늦어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은 또 별도로 청구를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로 앞으로도 계속 이분하고 공사를 끝까지 가겠다고 싶으면 뭔가 확실하게 좀 다시 한번 좀 그 합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면상으로. 그래서 뭐 더 이상 늦어지면은 실제 지연 그 상금 정해놓은 것보다 더 과중하게 좀 그 일종 페널티 같은 거를 이제 매기는 거죠. 그쪽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공사를 계속을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 여쭤볼게요. 예. 이분들이 처음에 약속한 거와 달리 예. 처음에 공사 금액을 정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할 예. 때. 예. 근데 소방 설비 비용을 한 800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네.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상가 높이가 카센터를 할 만큼 특이하게 높이 해준다 그랬고요. 예. 그리고 옥상에 보면 이렇게 아치라든가 이렇게 그 모양 이렇게 있어요. 난간이랄까? 예. 그런 게 한 2천만 원 들어가는데 네. 그런 걸 다 해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옥상은 이제 골조가 했으니까 다 지금 안 되고 있고 약속과 다르게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녹취를 하셨잖아요. 네, 녹취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 청구를 하면 이길 수는 있는데 예. 어차피 이제 재판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그렇습니다. 건물을 신축을 빨리 하시는 게 목적이니까 빨리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더 이상 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 뭐 몇 개월 내에 끝낼 그런 가능성이 없으면 나는 계약을 해제하겠다. 라는 통지를 일단 하셔야 되겠어요. 서면상. 계속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런 통지를 해야 다른 공사업자를 데려와서 이제 잔여 공사를 시키고 뭐 손해배상을 원래 공사했던 분한테 이제 청구하든가 이제 그렇게 가셔야 되는데 너무 좀 끌려다니고 계신 여쭤봐도 될까요? 두 가지 더. 예, 간단히 좀. 간단하게 12월 달에 우리 아들을 결혼식을 했어요. 네. 원래 집 질 때 옥상 부분에 그 입주를 하기로 이렇게 다 약속을 하고 지금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결혼은 12월 달에 했지만은 여태 입주도 못 하고 있고 상당히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그런 것도 좀 서면상으로 미리 얘기가 되셨으면 아들 결혼은 평생에 한 번이니까 이 자료도 좀 받으실 수 있고 그러는데 피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부터라도 좀 서류로 명백하게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계속 말만 하실 게 아니라. 하자 보수에 관계되는 비용은 얼마 정도 띄어놔야 됩니까? 그것도 이제 합의를 하셔서 보통 10% 20% 정도까지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일단 계약서를 좀 가지시고 법률사무소를 한번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복잡한. 자세하고 복잡한 내용이라서. 이게 녹음된 내용이 다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선생님? 유효하니까요. 잘 가지고 계세요. 불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니세요. 본인의 목소리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현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안녕하세요.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저는 그 서울에 사는 애청자인데요. 네네. 한 6년 전쯤에 제가 2009년도 말쯤에 이제 그 호프집을 이제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다음에 2010년도 한 중순쯤에 저희가 그 미성년자 주류 제공이라는 명목으로 그 영업정지를 당하게 됐거든요. 예, 한 2달 정도 당하게 됐고, 이제 과태료는 한 60만 원쯤이 나왔었고요.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뭐 지난 일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뭐 변호사님이나 뭐 DJ님이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지 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었어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셨다? 예, 그렇죠. 신분증 같은 거 확인을 안 해보셨어요? 했죠. 그 확인하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그 친구들이 19살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자기 막 형이나 막 언니 그 신분증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보면 이렇게 명백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주문을 이렇게 떠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미성년자, 청소년 이제 주류 제공은 어떤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일단 네. 청소년에게 주류가 제공이 됐으면 형사 처벌도 당하고 행정 처분으로서 이제 영업 정지를 이제 당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드문 경우에 너무 그 미성년자의 외모 자체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봐도 이걸 미성년자라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좀 처벌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은 신분증 확인을 했어도 미성년자에게 주류가 제공된 사실이 있으면 영업 정지를 당하시게 되는데 그 당시에 소송을 안 하셨나 봐요?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판결은 이제 2달 하고 이제 과태료가 나온 건데, 그래서 저희가 좀 이건 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네. 이제 항소를 해서 네네. 이제 1달 반까지 그거를 좀 이렇게 낮춰지게 됐어요. 그 영업정지 기간이. 예. 그랬는데 이제 또 검사 측에서 그거를 다시 항소를 하는 바람에 네. 원래 나왔던 그 2달 영업정지를 그대로 다 쉬게 된 거죠, 저희가. 벌금형도 받으셨나요? 예, 60만 원이요. 벌금 60만 원을 받으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벌금은 조금 낮게 받으셨고 영업정지 기간도 좀 깎였고요. 그 깎인 영업정지 기간 1개월을 이제 뭐 과징금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죠? 예, 그렇게 해볼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또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보통 매출에 비례해서 하니까 보통 한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소송으로는 원하시는 결과를 어느 정도는 얻으셨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개월을 다 영업정지를 받는 것보다는 절반 정도로 줄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저희가 1달 반으로 이제 줄였다가 검사 다시 항소해서 항소를 다시 해서. 이제 2개월을 그냥 그대로 다시 쓰게 된 거예요. 2개월로. 그치 그런 경우는 뭐 신분증 확인 과정이나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 교육 과정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업장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다시 또 좀 형량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차피 이제 미성년자 주류 제공은 이제 우리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엄격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불의에 좀 손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애매한 경우에는 아예 그 주류 제공을 거부하고 네. 그런 좀 요령이 좀 필요하죠. 보통 미성년자들이 좀 그 행동 양식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좀 어두운 데 앉는다거나 구석 자리에 앉고 눈치를 보고 아니면은 중간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성인들이 먼저 들어와 있고 네. 그런 경우를 놓치지 말고 주류 제공을 거부하는 요령을 좀 가지셔야지 그냥 쉽게 했다가는 이런 또 영업 정지를 당해서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되죠. 네. 저희가 또 당혹스러웠던 점이 그 친구들이 좀 자주 왔던 친구들인데 그 신분증 검사를 확실히 했었고 또 그 근데 이외에도 다른 속인 경우가 친구들이 돼서 아마 더 예. 이 억울한 그렇죠. 사정이 있는데 위조를 그것이 하고. 이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굉장히 그런 식으로. 억울한 상황이신 것 같은데 이미 법원에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판결이 좀 확정이 돼 있는 확정이 돼 상황이라서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큰 도움은 안 되시겠고 앞으로 네. 이런 그 주류 다시는 제공을 하실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오늘 전화 주셔서 어려운 상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955님이 문자 보내오셨어요. 네네. 며칠 전에 동네 커피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두었는데 커피를 가져다주는 종업원이 제 휴대폰에 커피를 엎질러 버렸어요.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고장이 났는데요. 종업원에게 100% 물어달라고 해도 되나요? 네, 이게 아이고. 보통 휴대폰이 고가기 때문에 요즘은 네, 굉장히 맞아요. 좀 큰일인데 당연히 종업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종업원보다는 네. 그 사업자 그 네. 사업주에게 이제 청구하실 수가 있는데 네. 본인 과실은 전혀 이제 없기는 하지만 네. 100만 원을 그래도 이제 어떤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조금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서 한 10% 20% 정도는 좀 깎아서 네. 합의를 해서 좀 그 청구를 하시는 게 예. 가장 바람직해 보이고요. 이렇게 어떤 대중들이 많이 가는 그 공중 접객업소에서 벌어진 이런 분실, 파손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누구 과실이 더 크냐의 문제가 좀 남아 있을 뿐이죠.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예.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예, 오늘 다양한 정보 주셨어요. 예, 이렇게 궁금한 점들이 많이 계신데 다음 주에도 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지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아들 이름하고 딸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하은이랑 하랑이라고. 아들 이름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완자에다 저울 눈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울 눈금, 완전한 저울 눈금처럼 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살으라고. 제가 해외에 있을 때 국어사전 놓고 제가 한글로 다녔어요. 큰애 이름이 한아름이고 작은 애가 한우리인데 아름이라는 것이 우리 큰 아름 있잖아요. 이렇게 남녀를 좀 크게 좀 보담아준다. 우리도 한 울타리니까 우리 같은 우리 이렇게 서로 좀 뭔가 좀 포용을 하고 좀 남들과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어요. 애들만큼은 좀 안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해갖고 짓기는 했는데 그냥 사주 보고 지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름이 나쁘면 또 사는데 또 좀 힘들어할까 봐. 잘 살으라고. 이름 짓는 데가 쉬운 게 내가 마음대로 짓는 것보다 그런 데 가서 지었을 때 얘가 살아가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거 뭐 성공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는 그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찾는 아이 흔히 볼 수 없지 내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짧은 코너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이름이고요. 오늘은 내 아이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정말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님들 많은 소망을 담아서 지으시죠. 지금 내 이름 그리고 내 부모님들께서 고민 끝에 지어주셨다는 거 생각하니까 이름대로 좀 멋지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그 뜻을 좀 이어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흐르는 곡은 들국화의 내가 찾는 아이고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윤이 엄마. 이모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큰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U+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U+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U+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와봐서 저착갔다봐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우리 같이 놀아요. 힘을 뛰며 공을 차며 놀아요. 마음껏 뛰어요. 신나게 소리쳐. 오늘 너 아이답게 내일 너 자유롭게 래퍼 키즈. 양동근의 캔디의 소리를 찾아서. 재림 오빠는 어땠어? 난 스웨트. 넌? 난 딜리셔스 했는데.
이 소리는 캔디 크러쉬에 빠진 송재림, 김소은 커플이 사탕 타령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사탕이? 그럼 다운해. 내 삶의 스윗 소다, 캔디 크러쉬 소다. 전체 이용가.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헛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갈릭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2건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헛.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요즘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바깥 공기뿐만 아니라 주방의 공기도 주부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굽거나 튀김 음식을 한 뒤에요. 공기 속의 성분들을 분석해 보니까 미세먼지가요 1300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0 마이크로그램 이상이면 황사경보 수준이니까 황사가 심한 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의 미세먼지가 집안에 넘치고 있는 거죠. 집안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려면요, 요리 전부터 요리가 끝난 후까지 후드를 쭉 켜두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3번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창문 활짝 열어보시면서 환기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는요, 소설이나 각본, 음악이나 미술, 영상 저작물 등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 인접권을 보호하는 법률을 뭐라고 부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저작권법이죠. 5540님, 정답 저작권법. 제 월급의 저작권은 모두 안 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제가 위로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2785번님, 그리고 3307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르는 곡은요,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